시장이 흔들려도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합니다. 3거래란의 승부보는 급등이 예상되는 탑5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볼 수 있으냐, 이 3거래일 안에 우리가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시금 한 차례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 되시고요. 자, 어떻게 주말 좀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춥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춥진 않습니다.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몇 가지 좀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는 박스권 장세다라 그랬고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랬고요. 그죠?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상방을 누르는 뭐가 우려감, 불확실성,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죠? 이로 인한 궁극적인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채에 대한 한도에 대한 우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제 호재성 이슈라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뭐가 나오냐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 그랬고, 두 번째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힘이 계속해서 강하게 잡혀가는지 아니면은 상방을 누리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요,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풀려있는 기존의 유동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유동성이 이제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 자, 현 시장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7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요 박스권 내에 계속해서 갇혀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내려가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방을 지지해주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 그러죠. 아무래도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 해당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은 야, 이제는 좀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하방 지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힘이 있다면 아무래도 요 이제 하방을 받쳐주고 있을 만한 지지의 힘이 점점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금융투자협회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결국에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증권 관련 현물을 사던 선물을 사던 무언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시키는, 증권사에 자금을 유치시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즉각적으로 주식을 사는 힘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탁금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70조에서 67조, 65조까지 떨어졌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67조로 다시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오늘 발표가 된 게 있었죠. 자,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5% 선도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좌초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 일단은 1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자,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다라는 것이고, 헝다 사태와 코로나 확산, 전력난 등 악재가 겹쳤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도 3-4%로 추가 하락 예상이 또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 산업 생산 둔화와 함께 글로벌 인플레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는 워낙 또 중국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또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은 좀 별로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고, 다만 유동성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업들의 실적은 자, 현재 지금 미국의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하방을 지지해주는 힘은 어찌됐든 조금씩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 요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찌 보면 자, 유동성 긴축 문제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지금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좀 우려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긴축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크게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고용지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 긴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우려감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한도 역시 아직까지 완만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당장에는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된 것은 자, 2개월 단기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2개월 뒤에는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계속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유가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0, 80불 정도의 흐름을 좀 유지시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좋은 움직임이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시 문제를 야기시켜서 시장을 좀 다시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세를 그나마 지금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뒷받침 안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면은 다시 물가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짙게 나타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게 유가의 상승, 천연가스의 상승이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려감 또한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또 우려감이 크게 작용될 수가 있다. 자, 우려감이 크다면 시장은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 하방을 지지해준 호전성 이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시장은 저점을 좀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힘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현 포지션 코스닥 기준 딱 요 박스권 가운데 기준 라인 선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힘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상방을 누르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 기준 990, 10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따른 증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은 역시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자,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 시장의 거래량은 얼마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어떻게 보면은 7월달까지는 좀 좋았다가 다시금 별로 좋지 않은 움직임, 9월부터 살짝 좀 올라왔다가 다시 10월 들어와서 별로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의 흐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 또한 동일한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거래량의 힘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유입돼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힘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힘이 슬슬 좀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요 1000포인트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105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면서 다시 9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포지션에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략한 종목이 수익 중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확정 수익을 좀 챙기고 나서 이후에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흐름에 맞춰서 또 싸게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챙겨난 다음에 다시 10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 올린다 싶으면 그때 또 다시 매수, 신규 매수를 1050포인트를 목표로 잡으면서 가져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 10월 단기 탑3 섹터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OTT, 두 번째 우주항공, 세 번째 엔터 강조 드렸었는데, 자 오우엔이죠. 오우엔 약글자들을 쫙 따가지고 오우엔. 자 오우엔 중에서 최근에 오늘에도 이 OTT 관련 종목군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뉴가 오늘 거래량 많이 좀 터져주면서 장중 기준 17%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장 최근 거래량이 좀 터졌었던 이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슬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 추세를 보더라도 최근에 상승 국면이었던 추세 요 라인을 그대로 상방으로 좀 올려봤을 때, 자 추세 상단선 부분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걸려 있고 단기적인 저항대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좀 필요한 구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내더라도 16,000원 구간까지는 좀 욕심을 단기적으로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분할 매도 챙겨가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제이코테트리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자, 얘 또한 거래량이 터져줬고 요 흐름에 비해서는 아직 다 터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할 매도 포지션임은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 또한 추세를 끄어봤을 때, 자, 이 추세선을 그대로 이어 붙여 본다면 마찬가지 추세 상단선 부분에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지저항을 그어보더라도 이런 라인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몇 가지 일단은 좀 자료를 몇 개 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왜 이렇게 또 강했느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상륙에 임박했기 때문에 제이코테트리가 누가 또 빵긋빵긋 웃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한 차례 다시금 강조했었죠. 단기적으로 새로운 이슈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일정을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또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 최고고 제작사와 상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요게 또 강한 또 부각을 받았죠. K드라마 재평가 받나, 넷플릭스 TV쇼의 4위, 마이네임이 넷플릭스 TV쇼 4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제작사 누구였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얘가 오늘 장중 기준 딱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흐름에 의해서 다음에 또 출시할 만한 작품의 제작사들에게도 동반 또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 공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 어떠한 작품들이 또 출시 예정이느냐 본다면, 자 지옥, 고요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작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작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J콘텐츠예요. J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OTT 강의를 하면서 J콘텐츠를 또 가장 제가 또 강조를 했었던 포인트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J콘텐츠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 더 욕심을 좀 내볼 만 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할 매도 포지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게 2차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내년까지 좀 본다면은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뉴 같은 경우 제이 콘텐트 같은 경우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내년까지는 좀 더 욕심내보실 분들은 욕심내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좀 후발주 같은 개념으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시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도 추세상 끄어봤을 때 요 추세 상방 돌파만 해준다면은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OTT가 이렇게 또 강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은 11월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 여전히 이제 OTT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얘기를 했었던 게 메타버스, 그 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였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도 본다면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쇼핑 대용 막 올랐다. 위드 코로나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되살아있는 가운데 유통거의 대형 쇼핑 행사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국내 업체들의 할인 경쟁은 롯데를 시작으로 신세계 이어가면서 각종 유통기업들과 함께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특히 다음 달에는 이런 소비 관련주들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요. 자, 오죽하면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예약 늘었어요. 거리두기 완화 앞둔 식당들 모처럼 웃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오늘부터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모임 밤 10시까지 허용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또 좀 쉬나라는 기대감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뭐예요? 이 내수에 대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서는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숨을 굉장히 또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소비재 관련주들, 내수 소비재 관련주들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좀 볼만한 섹터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 번씩 꼭 보세요. 위드 코로나 피해야 할 주식과 주목해야 할 주식 여기에서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화요일날 또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제가 강조를 다시 할 거냐면 역시나 우주항공입니다. 왜냐면 제가 서두에 되어 있다시피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보는 급등 예상 탑5예요. 3거래일 아닙니다. 왜 3거래일 아니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죠. 누리호 발사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 7번째로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된다라는 것인데 최초의 국산 로켓 누리호가 며칠 10월 21일 날 발사가 됩니다. 제가 저저번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슬슬 이제 공략을 하신 분들은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누리호 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실패와 비정상 비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실패라 쓰지 말고 비정상 비행으로 주문을 하다고 하는데 뭔 차이냐?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한 발사체 개념으로 실패보다는 비정상 비행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발사도 비행 시험으로 고쳐 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성공을 정상 비행으로 써달라고는 부탁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느냐? 아무래도 자, 사실 이 발사체를 발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몇 프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20-30% 정도밖에. 과거 나로우도 총 3번을 발사했는데 2번을 실패했었죠. 근데 이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아예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챙길 수 있을 만한 교훈들, 경험들, 그리고 데이터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실패가 아니라 비정상 비행이라고 표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다시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를 봐야 돼요. 성공 확률이 몇 %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다. 근데 10월 21일 날 발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기상이 진짜 악화가 있으면 좀 더 연기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요거를 딱 눈앞에 두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능에서도 최초로 누리호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자, 이렇게 10월 21일 날 누리호 발사된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방송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 매매가 좀 필요한데,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 그죠? 박스권 매매, 그 다음에 추세 매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떠한 종목군들을 할 것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떠한 종목군. 지금은 아무래도 일정주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 당장 눈앞에 딱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쫙 옮겨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정주 매매를 봤을 때 지금 딱 3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승부를 볼 필요성이 있겠고, 다만 3일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왜? 자, 성공할 확률 자체가 30% 밖에 안 돼요. 물론 성공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OTT 관련주들도 만약에 마이네임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봤을 때, 자, 아까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뭐였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앞전 기대감, 야, 이거 신작 마이네임 나오면 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또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요 이제 박스권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거래량이 쫙 늘어나면서 박스권 상단을 딱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딱 실질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나니까 얘가 점점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최근 기준으로 출시를 딱 만약에 했는데, 와씨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하니까 여기를 오히려 뚫어버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주가는 일단 기대감인데,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돼요. 그래서 일정을 앞두고 미리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정을 진짜 코앞에 두고는 보통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슬슬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막상 딱 일정을 까봤는데, 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박인데? 라고 하면은 요거는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려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패를 까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로또 복권 긁는 거예요, 복권. 내가 물론 정말 큰 확신이 있다면 복권을 긁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누리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성공 확률이 20-30% 밖에 되지 않는다 보니까 일정을 딱 까봤을 때 성공할 확률을 내가 거기에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 앞전까지만 안정적으로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딱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거래일 안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도 설명을 했던 게, 자, 참여 기업인데 여기 이미지로 좀 더 깔끔하게 나오긴 했어요. 이걸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 개발 참여 기업 했을 때, 자, 제가 기존 강의 어떤 강의였냐면 우주항공도 사실 강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자, 여기 부자TV 보시면요, 어디 여기 이제 우주항공 요 그림 있죠. 여기에서도 한번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거 단기 급등 유망주 탑3 여기에서도 한번 또 했었어요. 요거 이제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1단 발사체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만드느냐, 참여한 기업이 누구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누구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한화. 이렇게 크게 세 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워낙 지주사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큰 급등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 기업을 좀 보시라 그랬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한양 ENG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한양 ENG, 그죠? 다 한이네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자, 궁극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봤을 때, 자, 우리나라 발사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과 또 연계를 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이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점점 커져갔을 때 장기적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설명을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이랑 또 세트렉아이랑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요거 3개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상대적으로 단기, 얘네는 상대적으로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시면, 얘도 주봉상 봤을 때 어떤 포지셔닝이 있느냐, 최근에 주봉상으로 상승 추세가 요렇게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봉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단기 고점이 요런 라인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요 고점 대비 최근에 요런 삼각수렴이 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삼각수렴 라인만 돌파만 해준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55,000원, 2차적으로는 얼마까지, 요 추세를 그대로 상방으로 이어봤을 때는요, 자, 최대 65,000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전 저항대까지도 좀 걸려있는 만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3거래를 안해 얘가 기대감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며 요 삼각수렴 라인을 돌파만 해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1차 분할 매도 구간 55,000원, 2차 분할 매도 구간 6만원, 65,000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누리호 발사일에서는 웬만하면 다 매도를 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즉 무슨 말이 됐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얘도 어떻게 지금 일정이 다가오면서 얘가 요 라인을 쫙 뚫거나 아니면 쫙 이탈하거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 수렴 구간 안에서만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는 눈치 보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아직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기대감이 탁 터지지도 않았고 실망감이 탁 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얘도 추세상 주봉을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죠. 어때요? 얘는 오히려 더 깔끔한 게 딱 삼각수렴, 그죠? 삼각수렴인데 지지라인을 3만원 구간 딱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쫙 말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삼각수렴은 돌파하거나 이탈하거나 해요.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거고 돌파하면은 욕심내는 거죠. 근데 오늘 뭐예요? 오늘 딱 돌파하는 움직임이 살짝 나와줬어요. 아하,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 오호, 이제부터는 욕심을 좀 내봐도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보유 중이었다면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라인 4만원대까지는 욕심을 좀 내봐야 되겠다. 내가 보수적으로 할 거면은 35,000원이겠지만 내가 욕심을 좀 내볼 거라면 4만원까지는 욕심을 내봐야 되겠다. 즉 분할 매도 구간을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도 구간 잡아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기업, 하나시스템, 자, 좀 굉장히 강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여기 박스권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는 모아가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도 뭐 기대감이 탁 터지거나 실망감이 탁 터지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런 세계 기업은 만약에 누리호가 실패를 한다면, 즉 이제 발사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할 테고, 오히려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딱 요 라인 딱까지만 이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얘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주봉상 추세를 꺼봤을 때 요 상승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란 말이죠. 요 박스권, 요 박스권 마찬가지. 하단 부분에서는 살 수 있고 상단 부분에서는 팔아야 되는 이런 포지션. 세트렉아이도 자, 최근에 저점을 좀 들어 올리면서 요 추세를 그대로 갖다 붙여본다면 여기 구간에서는 살 수 있겠지만 위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잡아야 된다. 얘가 혹시라도 실패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까지도 내려오고 지지 라인을 좀 잡아준다면 그런 라인에서는 모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슬슬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포지셔닝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한양이엔즈 같은 경우도 오늘 차트를 보니까 보세요. 일봉상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죠?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 거래량도 쫙 말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뿅 들어오면서 얘가 추세를 뿅 돌파를 해줬어요. 슬슬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18,000원, 중기적으로는 21,000원 이런 라인을 목표로 좀 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거래란에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아무래도 특별히 세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 가격 전략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영상들 많이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힘든 시장이지만 분명히 수익 볼 종목은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을 위주로 단기적으로 수익 접근하면서 조금씩 좀 챙겨가는 연습과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금 좀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내일 방송도 또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짜 지금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 건강 조심 하시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또 기존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숨통을 돌리고 다시금 잘 되는 또 한 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올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마무리 잘 욕심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최대한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좀 버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고, 결국에는 이후에 또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은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뿅 달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